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러죠. 고부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제의 일을 사과도 할 겸 며느리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옷을 고르고 있는 며느리에게 김 여사가 먼저 살짝 말을 건네봅니다. 더 이쁜 거 사. 이것도 이쁘는데? 아니야. 조금 더 이쁜 거 사. 다 찢어졌는데? 엄마, 요새는 이거 다 입고. 시어머니 관심에 며느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네요. 나는 이쁘지, 근데 엄마는? 그래도 이쁘도 다른 거 사. 다른 거 어떤 거. 요새는 이거 다 입고 괜찮은데. 어머나, 그렇게 짧은 바지 입으려고? 이거 엉덩이 다 보이겠다, 엉덩이. 엉덩이? 다른 사람 엉덩이 보면 안 되는데? 가만. 사실마? 엉덩이 다 보이잖아. 다른 시어머니 같으면 그냥 불호령이 떨어졌을 텐데 김 여사는 며느리한테 오히려 권합니다. 너 그럼 아줌마 아니냐? 나는 못 입고 살았잖아요. 그게 입고 싶을 때 입어야지. 지금 저때 지내보면 못 입잖아. 아직은 꾸미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라는 것을 알기에 김 여사는 작은 꿈이라도 이루어주려고 합니다. 다 찢어지니까. 나 좋아. 사라고. 가자고, 이제. 아이고, 귀찮아. 시어머니와 외출 후에 한껏 기분이 좋아진 며느리. 오늘 직접 다혜를 데리러 왔군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찍 오신네. 네. 아직도 지금 연락요. 지금 또 재볼게. 조금 전에 재볼게. 37.7기분데. 어머나, 다혜가 열이 났군요. 아이고, 열이 많이 높은가 봐요. 저기 수천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 네. 제가 병원 들어갈게요. 갑작스레 다혜의 아픈 소식에 며느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유아원에서 나와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심하게 우는 다혜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아픈 것 같네요. 아이고 나의 목에 펜도 너무 좋네요. 빨갛게 좋다. 아유, 얼마나 아파. 나야 괜찮아, 괜찮아.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며느리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받지를 않으세요. 진짜. 우리 김 여사님 뭐 하시나 했더니 수영장에서 한창 운동 중이세요. 시어머니는요 7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셨는데 그 후에 다리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운동을 하십니다. 한편 며느리는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아픈 다혜하고 조카까지 아주 진이 빠질 지경이에요. 다혜야. 다혜야, 아빠? 무엇보다 다혜의 열이 내리지 않아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잘 웃는 다혜인데 짜증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쓰럽네. 이렇게 힘들 때 며느리가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며느리의 가슴이 까맣게 타는지 마는지 이미 먹을 거 한 보따리 또 수다 한 보따리 펼쳐놓은 지 오래입니다. 친구들하고 회포를 푸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김 여사님이세요. 며느리의 전화가 온 줄 몰라요. 김 여사님 수다 여행 언제 끝나나? 밀가루 안 넣으면 되지. 하루 종일 애 보느라고 전쟁을 치른 며느리는 진이 다 빠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오시는 김 여사님.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시어머니의 귀가가 오늘은 반갑지 않습니다. 마른 목을 축이고 잠시 분위기를 보는데 심상치 않죠.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래도 되는데. 아까 내가 그거 몇 번을 전화하는데 왜 전화 안 받는데요? 근데 전화를 왜 했어? 다혜야, 갑자기 아파해주고 힘들었잖아요. 앞불싸 순간 김 여사는 미안함이 먼저 몰려오네요. 단순히 며느리가 심통이 나서 퇴근하는 줄 알았던 김 여사. 사실은요 손녀딸이 아파서 그랬다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해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또다시 냉전을 치러야 하는 고부. 마음 답답하니까 얘기도 하고 싶지 않나요. 지금 바로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였는가 궁금하니까 어떻게 얘기했니까 앞으로 어떻게 자신있는가 생각했어요. 자, 이곳은 며느리의 나라 베트남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부가 찾아온 거죠. 다 왔다고? 집도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첫 여행이라 그럴까요? 며느리 얼굴에 긴장감 감도네요. 근데 그건 시어머니 김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거 들어가야 돼? 쌀이 올라갔으니까 엄마. 산에? 산에 뭐하러? 우리 다 기운이니까 엄마 전날이 오면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집이 가까울수록 며느리 얼굴에 긴장감이 사라지고 웃음꽃이 활짝 피네요. 꿈에 그리던 친정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친정 식구들이 마중 다 나와 있습니다.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처음 보는 손녀딸한테 눈을 떼지 못하는 이 두 분이 바로 친정 아버지와 안사돈이세요. 처음 만난 시어머니도 살갑게 맞이해주는 안사돈. 늦었어, 죄송해요. 친정 아버지는 손녀딸을 안고서는 연신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인사를 나눴으니까 이제는 회포를 좀 진하게 푸셔야죠. 친정 부모님은 그동안 손녀딸을 화상통화로만 볼 수 있었대요. 실제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아유 얼마나 이쁘세요. 넌 식냐? 보기에도 군침이 도는 이 푸짐한 음식들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사돈과 며느리를 위해서 저녁 내내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에 와서도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 며느리밖에 없네요. 처음으로 3대가 모여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저녁 식사가 아주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사돈댁에서 첫날 밤이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즘 며느리 고향에서는요, 깨가 한창 수확 중이래요. 사실 며느리 돼도 재작년까지는 땅콩과 깨를 심어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과수원도 있대요. 하지만 작년에 그동안 짓던 농사와 과수원 정리하고 집 뒤에 있는 언덕에다 닭장을 지어놓고 오로지 닭만 키운답니다. 친정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했대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는지 새집도 짓고 닭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은 800여 마리를 키운답니다. 친정엄마는 건강하게 자라는 닭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시대요. 어디 해야 돼, 이거? 어디 해야 돼? 그만둬? 닭 농장 관리는 주로 안사돈이 하시는데 닭 모이를 주는 일에서부터 닭장 관리까지 어느 것 하나 안사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손에서 일을 떼지 못하는 성격 탓에 결혼한 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안사돈. 항상 일 때문에 엄마가 바쁘다 보니까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며느리의 말이 새삼 와 닿습니다. 여기는 큰 거. 여기는 짜잘짜잘한 거, 여기는 큰 거. 사돈 어른,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일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Thì chỉ có một mình thôi, chú thì ốm đau mà. Chú đau chân, đau lưng. Đau lưng không ấy được, không làm được. Chỉ có một mình cô mà cô cũng đau lưng lắm.
cũng cứ phải làm để lấy đồng ra đồng rô. 이게 모두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지금 안사돈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손녀딸 다혜가 최고입니다. 이거는 그냥 였어요? 이거는? 냈어도 먹어. 와, 여기 겁난다, 내려가기. 근데. 경사가 높은 언덕길이지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두 사돈. 앞으로도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죠. 주로 집안일이고 뭐시고 안사돈이 하는 것 같아. 좀 힘들겠다. 당부이 주는 것만 해도 하루에 3번이면 뭐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까 좀 힘드실 것 같고 허리도 안 된다. 그날 오후 베트남의 햇살은 뜨겁기만 합니다. 며느리의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부가 베트남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외할머니와 친척들이 모두 다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친척들까지 보니까 며느리는 그야말로 얼굴이 행복 가득입니다. 근데 시어머니 김 여사가 슬그머니 대화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시네요. 다리가 아파서 그러신 것 같지는 않은데. 며느리 식구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김 여사님.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어요? 특별히 답답한 것보다도 말이 안 통하니까 좀 무슨 말은 궁금하지. 혹시 내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며느리가 한국에서 느꼈을 외로움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던 시어머니.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늦은 오후 며느리와 친정 식구들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요, 차 안에 하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내리시는데 아, 시어머니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래요. 온갖 채소에서부터 과일의 왕자 망고까지, 그리고 커다란 새우도 있습니다. 이게요, 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요리 재료래요. 안사돈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양팔 걷어 올리고 재료 손질합니다. Gồm ra hàng đấy á? Quá. biết được nặng 안사돈의 냉랭한 대답에 친정아버지 마음이 상해서 나가셨습니다. 안사돈의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한달음에 친정 엄마한테 달려가는 며느리. suốt ngày ông cắm đầu của điện thoại toàn loại cái lằng nhằng này thật. Ông thích gì ông cứ bị thế thì chắc thích lắm à. Mày ra mà xem thì kệ ông ấy, đã thế thì làm nào nói để mà cãi nhau. 아, 이제 안사돈의 얼굴이 좋지 않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안사돈은요, 처음으로 찾아온 시어머니한테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남편이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대요. 행여 이러한 모습들이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서 딸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이러한 마음이 항상 딸이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친정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친정아버지도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두 분 화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나저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사돈 부부 싸움으로 오히려 눈치를 보는 건 김 여사입니다. 사는 애들 둘이 싸우는 것 같아갖고 좀 마음이 안 편해. 자, 결국 집 밖을 서성거리는 신세가 됐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투는 것 같아.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안사돈이 지나가면서 말을 해도 말을 안 해. 화났을 때 말 않고 이런 것이 우리 바깥 사돈을 좀 닮은 느낌이 들어요.